전설야담. 봄 사냥에 나선 소년. 아내 이름은 연경애로 25세 때 내게 시집와 자녀 6명을 낳았고 물은 나를 쫓아 어려움을 겪은 23년간 일들을 일일이 다 적을 수 없다. 아내는 인물됨이 아름답고 조신하고 정숙하여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는 말을 들었다. 아내는 9월에 병이 들고 정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맹세하노니 그대를 잊지 못하리라. 함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일이 매우 애통하도다.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인 1146년 고려 문신 최누백이 직접 묘지명에 쓴 글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아내 이름을 온전히 남긴 사례가 극히 드물기에 이 묘지명은 오늘날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애처가였던 최누백은 이뿐만 아니라 특이한 일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남겼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가 15세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최상전은 수원 고을의 호장으로 있으면서 틈틈이 사냥을 즐겼습니다. 호장은 고을 구시라치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하루는 최상조가 쉬는 날에 평소처럼 활과 화살을 챙겨 산으로 갔습니다. 사냥에 나서면 일반적으로 노루를 잡았고 운이 좋으면 멧돼지를 잡았기에 그날도 기대가 컸습니다. 오늘은 뭐를 잡을 수 있으려나? 그런데 최상전은 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문득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여 고개를 돌리는 순간 봄을 보았고 곧이어 봄의 발톱에 채여 쓰러졌습니다. 최상전은 활 시위도 당겨보지 못하고 봄에게 물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우연히 그 모습을 본 목격자가 최상조 집으로 달려가 그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줬고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온 아들 최누백도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년 장사인 최누백은 눈물을 닦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글 공부에 정신이 팔려 아버지가 가시는 길도 못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당장 원수를 갚으러 산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효심은 갸륵하나 무모한 일이라며 아들의 산행을 말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봄과 대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다. 너무 무모하구나.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잃고 싶지 않으니 그냥 집에 있으렴. 하지만 이미 굳게 결심한 최누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튿날 최누백은 며칠분 식량인 볶음쌀을 자루에 넣어 허리에 감고 시퍼런 손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화살통과 활을 메고 손에는 긴 창을 쥐고 기어이 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말렸으나 최누백은 거듭 의지를 밝혔습니다. 단연코 목숨을 걸고 원수를 갚든지 놈에게 잡아먹히든지 결판을 내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는 게 부질없습니다. 최누백은 산과들을 헤맨 지 이틀 만에 봄이 먹다 남긴 아버지 시신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손히 주워 모아 저고리로 감싸 집으로 돌아와 임시관에 모신 후 다시 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놈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최누백은 아버지 시신을 찾은 골짜기 주변에 함정을 팠습니다. 맹수도 사냥하기 힘든 겨울이라 먹다 남긴 시신을 탐내어 봄이 다시 나타나리라 예상한 것입니다. 과연 해걸음이 되니 봄이 나타났는데 용케도 함정을 피해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최누백이 화살을 날려 공문이를 마치자 분노한 봄이 오웅 소리내며 뒤돌아 돌진했습니다. 최누백은 물러서지 않고 창을 내밀어 봄의 목덜미를 찔렀습니다. 봄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헐떡일 때 최누백은 손도끼로 봄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의 배를 갈라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한 다음 칙농 불을 거두어 봄을 묶고 등에 졌습니다. 최누백은 아이고 아이고 곡성을 크게 내며 눈 내리는 길을 헤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뭔 일이니? 얼굴이 피범벅된 최누백을 보고
동리 사람들과 가족이 너무 놀라고 감동하여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최누백은 먼저 번에 모아온 시신 일부와 호랑이 뱃속에서 꺼낸 뼈를 모아 관에 넣고 장례날을 받아 홍법산 서쪽에 묻어드렸습니다. 최누백의 효성은 원수를 갚는 데에 그치지 않았으니 3년 동안 아버지 산소 옆에 거적으로 집을 짓고 여묘살이를 했습니다. 감히 하늘과 같은 나의 아버지를 잡아먹었으니 나도 너를 잡아먹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최누백은 여묘살이 하는 동안 호랑이의 살이나 창자는 물론이거니와 가죽을 태워 씻고 뼈도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들어 삼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되어 가던 어느 날 아버지 산소에 문안 인사를 드린 최누백은 따스한 햇볕에 깜빡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얼굴 가득히 웃음을 짓고 나타나 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수풀을 헤쳐가며 효자의 염하게 찾아오니 정은 넘쳐 흐르고 눈물 또한 다할 줄을 모르네. 흙을 져다 날마다 무덤에 쌓아 올리니 청풍명어를 벗삼았구나. 살아서는 받들어 섬기고 죽어서는 묘를 지키니 그 누가 효도에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겠는가. 그리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곁을 그만 지키고 너의 길을 가거라. 그 직후 꿈에서 깬 최누백은 눈물을 퐁퐁 흘렸고 이후 아버지의 곁을 떠나 남은 정성을 모두 어머니께 쏟았습니다. 최누백 이야기는 이후 고려사를 비롯해 세종실록 지리지, 삼강행실도, 동국유지 승남 등 여러 문헌에 기록됐으며 정몽주는 최누백을 동방의 유종이라 칭했습니다. 유종은 유학의 선비들이 우러러보는 큰 학자라는 뜻입니다. 또 조선 숙종 때 최누백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최누백 효자비각을 세웠고 조선 제22대 왕정조는 최누백이 태어난 마을을 효자동이라 이름 짓고 그의 자손들의 부역을 면해 주었습니다. 한편 최누백은 아버지 여묘살이를 마치고 공부에 열중하여 관리로 뽑혀 내사문화성 종사품사인 벼슬을 했고 고려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 한림학사에까지 올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